박규빈님 오늘 네네. 자영업자분들한테 꼭 해줄 말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자영업자분들이 정말 뼈를 맞는 이야기, 이 얘기를 들으면 잠이 안 오는 이야기. 나는 당연히 공간을 빌렸으니까 대여비를 낸다, 임대료, 월세를 낸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잘 생각해보면 버리는 돈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내는 이 월세로 이 건물을 살 수 있었구나, 이 건물을 샀으면 얼마를 벌었겠구나 들으면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지만 오늘 배워보면 아, 내가 이 건물 살 수 있었겠구나, 내가 충분히 건물 살 자격이 있구나, 아니면 아,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매출을 더 높여야겠구나, 이런 바로미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끝까지 한번 보시면 인사이트를 엄청 많이 받으실 거예요. 내가 내는 월세가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 자영업자분들 잘 모르세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강의나 다양한 매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그냥 숫자로만 얘기하니까 100만 원의 가치가 뭐 얼마지? 이 정도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3군데 정도 사이트를 들어가서 건물에서 임차를 하시는 사장님들의 매출을 조회해가지고 그 매출로 임대료를 낼 수 있는 범위를 정해서 그 임대료를 다시 역산으로 이자로 환산해가지고, 어렵죠? 보면 쉬워요. 월세로 이 건물을 살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바로 이해되기 편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기대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제가 장표를 몇 개 갖고 왔는데 일단 먼저 보여드리면 자영업자들이 잘 모르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여기 표를 보시면 위에는 금리, 대출을 받았을 때의 금리 3%, 4%, 5%, 지금 한 5% 정도 하죠. 왼쪽은 월세예요.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까지 이렇게 나누어 놨는데 표가 뭐냐면 내가 내는 월세를 자산으로 환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는 월세를 이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이자를 금리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이 말도 좀 어렵죠. 한번 보시면 여기 100만 원의 월세를 내시는 분은 금리가 4%일 때 3억의 가치를 합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3억에 4%, 3억에 4%의 금리는 이자가 1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5%다. 그러면 2억 4천에 5%가 이자가 100만 원이에요.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100만 원의 월세를 낼 수 있으면 내가 3억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장사하는 건물이 한 3개 층인데 내가 1층에서 장사해요. 근데 1층이 100만 원이에요. 월세가 100만 원. 이 건물을 알아봤더니 이 건물이 한 9억 정도 한대요. 근데 내가 100만 원을 냈으면 1층은 3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2층, 3층도 100만 원을 낸다고 하면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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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억에 대한 월세, 이자를 내는 거거든요. 그 말은 이 건물은 9억이지만 1층, 2층, 3층에서 내는 월세로 9억에 대한 이자를 다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몇 개 더 보시면 내가 한 300만 원 낸다. 그러면 그 건물에서 9억 원치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 내가 300만 원 낸다. 그럼 4%일 때 9억짜리 건물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000만 원일 때 내가 1000만 원 월세를 냅니다. 그러면 4%일 때 30억짜리 건물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금리가 5%다. 24억짜리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이 금리가 5%인데 왜 4%에다 체크를 했냐? 저희가 장사 하루 이틀 할 거 아니잖아요. 금리를 보면 금리가 계속 5, 6, 7% 계속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점으로 한 10년 정도를 평균을 하면 한 4%대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은 5%니까 이자를 많이 내지만 4%, 3%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월세는 고정적으로 내지만 내가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내는 사람이야. 그러면 1000만 원 정도 월세를 낸다고 하면 건물로 따지면 24억에서 30억 정도 건물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30억짜리 건물을 샀을 때 1000만 원씩 내잖아요, 월세를. 근데 만약에 금리가 와서 떨어져. 그러면 장사는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한 4% 정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이걸 수식을 좀 쉽게 말하면 월세를 1000만 원 낸다. 그럼 여기에다가 300을 곱하면 30억이 나옵니다. 그럼 단순하게 그냥 계산을 한번 하면 너무 편해요. 내가 300만 원 곱하기 300, 9억 정도의 가치를 하는구나. 이 얘기를 들으면 좀 이해를 하세요. 아, 내가 월세 이만큼 내면 이 정도의 가치야? 근데 정말 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건물을 몇 개를 정했어요. 오픈업에 들어가서 그 건물에 임차해 있는 분들의 매출을 조회해서 그분들이 낼 수 있는 월세를 계산하고 그걸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그걸 이자로 환산했을 때 이 건물로서 어느 정도 가치 있는지 그걸 보여드릴 겁니다. 세 군데가 마포, 홍대 쪽을 물건을 좀 봤는데 제가 처음 봤던 거는 여기는 오픈업이라는 사이트고, 이렇게 보시면 건물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업종들이 나옵니다. 임차되어 있는 업종들이 나오고, 이렇게 업종을 클릭을 하면 9월 달에 매출, 월 매출이 나와요. 5,800에서 7,100 정도 매출이
찍힌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카드사나 세금 신고를 하는 걸 기반으로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는 매출이 좀 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몇 군데 자영업자분들이랑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7, 80%는 맞고 여기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참고는 해볼 수 있는 자료이고, 그래서 층별로 이렇게 눌러보면 이 건물에는 이 건물에 임차 있는 분들이 매출이 이 정도 되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홍대에서 되게 곱창집으로 유명한 집이 있습니다. 네, 건물로 봤을 때 위치도 좋고 층수도 낮은데 오랫동안 했던 곱창집이 있는데, 여기가 그냥 봐도 매출 엄청 찍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클릭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 홍대 입구역에서 2번 출구에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 코너에 있는 건물이고, 클릭을 하면 네, 마포 곱창타운이라는 곳이에요. 클릭하면 자 보시죠. 1억 5천에서 1억 8천 정도 매출이 찍습니다. 그럼 보통 저희가 매출 대비 임대료를 계산할 때 한 10% 정도 보거든요. 이분은 1억 5천에서 1억 8천 정도의 매출이면 임대료로 한 10% 정도 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 1,500에서 1,800이니까 평균 하면 한 1,600 정도 월세를 1,650 정도 월세를 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만약 내가 이 건물을 산다 이 정도 찍으면 사실 13%, 15%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자기가 가져가는 돈이 충분히 많을 수 있어요. 이 정도 매출이면. 그래서 이 건물을 한번 볼게요. 네, 로드뷰로 이렇게 보면은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코너구 1층이 곱창집이고 2층은 주택처럼 보이네요. 그죠? 네, 이런 건물인데 이 1층에서만 이 건물에서 어쨌든 매출이 한 1억 6천 이상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물의 가격을 한번 볼까요? 대략 추정가를 부동산 플래닛에 들어가 보면 추정가를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토지는 45평이네요. 2종이고 그렇죠? 2층짜리 건물이고 추정가가 32억 정도 나오네요. 32억. 랜드북도 한번 가볼게요. 29억 6천, 평당 6천. 근데 이건 너무 낮게 나왔어요. 사실 이 정도면 한 8천 이상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 32억, 뭐 35억 요 정도 선이 될 것 같아요. 시세로 따지면.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이 건물에서는 월세가 1,600, 월세를 1,600으로 1,600까지 낼 수 있다고 했고, 그럼 이분이 이 건물을 30억대로 산다고 하면 그 이자를 냈을 때 1,600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요 건물이고 매출은 1억 5천에서 1억 8천이라고 했고 추저가는 32억 1천 정도.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높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럼 월 매출이 1억 6천일 때 임대료로 낼 수 있는 거는 이 곱창집에서 한 10%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1,600 정도를 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이 1,600을 지금 금리를 한 5% 정도로 생각을 해서 5%의 이자로 환산을 하면 38억 4천. 결국 38억 4천을 대출을 받아서 낼 수 있는 이자가 1,600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계산기 잠깐 해보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1억 6천. 그래서 곱하기 0.1, 10%면은 1,600 낼 수 있죠. 그죠? 그럼 월세니까 곱하기 12, 1년치 1억 9천을 냅니다. 그럼 이건 나누기 0.05 하면 38.4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조금 더 낼 수 있어. 13%, 15% 더 낼 수 있어. 내가 돈 많이 버니까 뭐 이자 더 낼 수 있지. 왜냐면 그만큼 더 가져가는 거니까. 그럼 내가 2천만 원 낼 수 있어 라고 하면 5%로 했을 때 48억이에요. 그럼 48억에 대한 이자가 2천만 원이에요. 15%까지 낼 수 있어. 그러면 2,400이면 57.6, 57억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되나요? 이분이 이 건물을 샀는지는 사실 알 수 없어요.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대조를 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분이 임차인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분은 이 건물을 지금은 사실 월세가 1,000만 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정도의 매출이면 1,000만 원, 2,000만 원 월세 충분히 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건물을 충분히 사고도 남아요. 왜냐면 내가 15%까지 낼 수 있어 라고 하면 57억이에요. 근데 이 건물이 불과 5년, 10년 사이에 두세 배 올랐습니다. 앞으로도 오를 확률이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국에
이렇게 장사 잘하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분들은 제가 봤을 때 아주 고층이 아닌 이상, 구분상가가 아닌 이상 이런 건물을 사고도 남습니다. 오히려 월세를 과하게 내는 분들 있죠. 따져보면 더 낮은 이자를 내고 건물을 매입할 수도 있어요.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이 근처인데 여기 연남동 가는 길이고 이 건물입니다. 클릭해보면 닭발집이 하나 있고 여기는 한 5천대 쿠시노 노주방? 예, 여기 지하 같은데 거의 9천을 찍네요. 어떤 건물인가 볼까요? 아, 이 건물이네요. 네, 엄청 작은 건물이고 지하에 또 지하에 또 술집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건물이에요. 네, 이 건물 들어가 보니까 랜드북은 40억 정도 나왔고 부동산 플래닛은 43억 정도 나왔네요. 평당 1억 1, 2천 정도 되네요. 한 4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까 같이 또 표 한번 볼게요. 이 건물이고 1층에서 한 5천 정도, 그리고 밑에 층 지하에서 한 9천 정도 나오네요. 그럼 이 건물은 정말 작은 건물이지만 매출이 1억 한 4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 10% 낼 수 있어요, 월세로. 그럼 1,400이에요. 그럼 1,400을 또 5%로 계산했으면 계산할 때 33억 6천입니다. 근데 내가 15%까지 낼 수 있어요 라고 하면은 월세 2,100까지 낼 수 있고, 이걸 이자로 환산하면 거의 50억 정도 돼요. 그리고 13%로 하면 43억 정도 되고요. 그럼 아까 추정가가 43억이라고 했죠. 여기서 건물주가 하면 45, 50억 불러도 이분들이 1층 사장님이랑 지하 1층 사장님이랑 만납니다. 아, 매출 얼마 나오세요? 아, 저 좀 잘 못해요. 9천밖에 안 나옵니다. 아, 정말요? 저 5천밖에 안 나오는데. 아, 그래요? 근데 사장님 이게 어느 정도 월세 낼 수 있어요? 저 한 1,000만 원? 1,500 낼 수 있죠? 지금 얼마죠? 아, 지금 얼마 안 내는데 저희가 내고 다 가져가는 돈이니까 내려면 더 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 건물이 한 45억 정도로 나왔는데 45억에 지금 한 5% 하니까 한 2천만 원만 내면 된대요. 그러면 한 1,300 내시고 저 700 내고 건물 살까요? 뭔 소리예요? 그게 무슨 맞는 얘기예요? 저희가 건물 살 수 있다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살 수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 43억 정도가 된다. 2천만 원이면 50억 정도의 이자를 낼 수 있어요, 이분들이. 근데 만약 금리가 4%로 떨어진다, 그럼 이거보다 훨씬 낮게 내요. 2천만 원보다 훨씬 낮게. 올라가면 좀 더 내겠지만. 근데 이거를 한 5년, 10년 가져간다, 2천만 원보다 더 적게 낼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1,800, 1,700. 그러고 나서 5년, 10년 뒤를 볼까요? 5년, 10년 뒤 최소 80억 이상 갑니다. 최소. 그러니까 5년 동안, 1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분들은 여기서 월세를 내고 장사하는 거예요. 생활비 쓰고. 근데 돈을 어디서 벌어준다? 이 자산에서 벌어준다. 여기서 3, 40억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아까는 1층이니까 혼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2개 층이면 각각은 서로 모르죠. 근데 합쳐보면 그 이상 충분히 낼 수 있고, 건물주는 금리가 낮아지면 웃고 있는 거예요. 월세를 받아서 이자를 내도 돈이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간을 직접 쓰는 자영업자들이 건물을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연남동 안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연남동 이렇게 메인길이고 이렇게 골목 안으로 들어가는 길. 네, 이 안에 있는 건물을 하나 봤고요. 브랜드 맛집들이 꽤 있습니다. 여기가 4천 정도, 맥주집이 이 정도, 다이닝집이 이 정도, 8천 정도 하니까 이 건물은 한 1억 3천 정도의 매출이 나온대요. 실제는 좀 더 될 거야, 아마. 보수적으로 잡는 거죠. 그럼 이 건물이 어떻게 생겼나 볼게요. 리모델링 한 건물이고, 여기가 다이닝, 여기가 고깃집, 여기가 맥주집 하고 위에 하나 더 있네요. 네, 이렇게 요런 건물이에요. 열심히 월세를 내고 장사를 하고 계시겠죠. 그리고 월세를 적게 낼 수도 있겠지만 장사가 잘 돼서 난 이만큼 소득이 있어 하고 엄청 좋아하시면서 장사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럼 얘가 얼마인가 볼까요? 이 건물이 대략 추정가로 39평이고 음식점이고 고깃집이고 맥주집이고 단독주택도 하나 있네요. 단독주택도 월세가 나오겠죠? 요건 빼자고요. 요걸 빼더라도 어쨌든 평당 한 9천 정도, 그래서 35억이다. 노후년도 30년으로 봐서 아까 전에 깨끗해 보여서 리모델링 대수선 한 건물로 보여요. 그리고 부동산 플래닛 들어가서도 볼게요. 38억 정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랜드북은 이 추정가가 토지 기반으로만 나오고, 그다음 부동산 플래닛은 토지랑 건물
두 개의 추정가를 합쳐서 나와요. 그래서 부동산 플래닛이 좀 더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고, 이 두 군데가 그래도 은행보다 조금은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38억이 나왔습니다. 35, 38, 시장에 나올 때 한 40억 정도 나올 수 있겠죠. 요 건물이고 쭉 다 하니까 뭐 평균 쳐가지고 한 1억 2,600 정도 계산을 했어요. 이분들도 이제 세 분이 딱 모여가지고 얘기를 해보는 거죠. 월세 얼마 내세요? 매출 잘 나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세 명이 이제 앉아가지고 이 건물 얼마인지 아세요?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아주 이론적으로는 1층, 2층, 3층 이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머리가 깨져 있으면 우리 이거 같이 삽시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쨌든 뭐 10% 정도 낼 수 있죠. 아, 좋아요. 그럼 1200 정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럼 한 지금 금리 한 5% 정도로 계산하면 30억 나오는 거예요. 그럼 30억에 대한 이자 낼 수 있는 거죠. 13%까지 한번 내볼까요? 네, 전 장사 잘 되니까 좀 더 낼게요. 아, 안 되니까 좀 덜 낼게요. 그럼 지분도 좀 나눠 가질까요? 좀 더 갖고 제가 좀 덜 갖고. 그럼 거의 40억이에요. 40억에 대한 이자입니다. 보통 건물 사면 80%에 대한 대출, 7, 80%를 대출 받아서 내는 이자인데, 이거는 지금 전체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39억을 대출 받아서 저 건물을 39억에 사서 내 돈 없이 살 수만 있다면 사고 그 이자를 1,600 내면 되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충분히 가능하다니까요. 그리고 좀 과도하게 저 15%까지 낼 수 있어요. 그럼 45억의 가치예요. 제가 봤을 때 이거 45억이면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장사가 좀 안 되고 힘든 분들은 야, 나 2, 3천도 찍기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 할 수 있지만, 내가 5, 6천 이상 벌고 장사가 잘 돼서 내가 1, 2천 정도 가져갈 수 있는 분들 있죠. 그분들 거의 다 그냥 번 대로 많이 쓰거든요. 아니면 사업에 재투자하거나 그런 돈 좀 모아가지고 이렇게 건물 살 수 있다니까요. 건물 살 수 있는 분들 진짜 많아요. 전국적으로. 야, 여기 연남동이니까 장사 잘 되니까 이 정도 매출 찍지. 연남동이라서 이렇게 비싼 거예요. 평당 1억 하는 거예요. 지방은 더 사기 쉬워요. 이렇게 따지면. 자, 그럼 뭘 해야겠어요, 이제? 뭘 해야겠어요? 랜드북, 부동산 플래닛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장사하고 있는 이 건물이 얼마인지 체크 한번 해보세요. 내가 1, 2층을 다 쓰고 있다. 내가 월세 얼마 내고 있다. 내가 월세를 어느 정도 내줄 수 있다. 내 매출이면. 근데 이 건물이 찍어봤는데 얼마 안 해. 한 30억, 20억 밖에 안 하네. 그럼 20억을 내가 살 때 대출이 얼마큼 나오지? 내가 이거 충분히 낼 수 있는데? 살 수 있다니까요. 당장 오늘 한번 클릭해 보세요. 내가 지금 장사하는 이 건물이 얼마짜리인지. 사실 수 있다. 한번 러시해 보세요. 건물주 만나서 하든지 아니면 부동산에 의뢰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내가 장사를 거기 잘해가지고 트래픽 만들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 동네 띄우면 그 값어치가 땅값이 오르는 거 다 자기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뭐예요 지금? 내가 와가지고 이 동네 띄웠어. 임대료 올랐어. 집가 다 올랐어. 그러면 결국 5년 뒤, 10년 뒤 어떻게 되죠? 쫓겨나잖아요. 월세 2배로 올려달라고 3배로 올려달라 하잖아요. 그냥 내가 사가지고 안전하게 쫓겨날 일 없이 장사 잘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장사하시면서 자산의 가치를 직접 올리라고요. 컨텐츠 가진 분들이 그래서 무기가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영업자분들이 랜드북이랑 부동산 플래닛에 가서 네네. 와, 대박이다, 사야겠다라는 네. 마음이 들었어요. 네네. 근데 사야겠다랑 동기부여가 된 거라 네네. 현실적으로 이걸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그런 것들. 그쵸. 이건 진짜 단순하게 보여줬지만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장사를 잘하면 꼭 그 건물 아니더라도 더 가치가 있고 더 싸고 앞으로 내가 더 띄울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찾아볼 수 있겠죠. 그러려면 건물을 보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나한테 맞는 건물이 어떤 건물이고 나한테 맞는 건물에 대한 기준을 설정을 또 해야 되고, 그리고 이 건물이 가치가 있는 건지,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신축을 한다고 했을 때 이거를 신축할 수 있는 건물인지,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디벨롭해서 향상할 수 있는 건물인지, 그리고 나중에 되팔 수 있는 건물인지. 그래서 이렇게 수지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건물을 사기 전에 내가 얼마 정도의 돈이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샀을 때 아까 같이 내가 월세, 이자 어떻게 낼 수 있고, 그리고 대출 얼마를 받고 내 돈이 얼마 들어가고 이 건물을 가치를 높여서 얼마에 팔 수 있는지, 이런 분석들을 하는 게 있어요. 이런 분석을 통해 가지고 더 좋은 건물, 더 가치 있는 건물들을 매입하는 그런 공부들이 사실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건물을 공부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하단에 보시면 고정 댓글 있거든요.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건물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